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연애담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20살에도 60살에도 70살에도요. 다만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젊을 때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가슴이 뛰고 밤을 새워 전화하고 하루라도 못 보면 안달이 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랑도 달라집니다. 덜 뜨겁지만 더 따뜻해지죠. 덜 격렬하지만 더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60대 초반 동네에서 3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타지로 떠나고 혼자 남은 사람의 이야기죠. 낮에는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가게 문 닫고 집에 올라가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쓸쓸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단골 택시기사 손님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연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합니다. 재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을 먹는 사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이의 사랑은 거창한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같이 밥 먹을래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하죠. 손을 잡지 않아도, 키스하지 않아도, 같이 살지 않아도 이미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따뜻한, 소박하지만 깊은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혼밥이 제일 싫은 나이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침 8시에 미용실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는 게 그녀의 하루였어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동네 아주머니들 파마 감아주고 흰 머리 염색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자기 얘기를 쏟아냈어요. 며느리 얘기, 남편 욕, 자식 자랑, 아픈 곳 하소연까지요. 그녀는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가위질하면서 드라이기 돌리면서 하루 종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상대는 많았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녀를 동네 언니처럼 대했어요. 고민 있으면 찾아오고 속상하면 들러서 털어놓고 가는 곳이 바로 이 미용실이었죠. 하루 종일 사람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나면 세상이 달랐습니다.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루 종일 윙윙거리던 드라이기 소리도 멈췄고 손님들 수다 소리도 사라졌죠.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2층 집으로 들어가면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고요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였죠. 밥을 퍼서 상에 차렸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 맛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직접 만든 거니까요. 손맛도 여전했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삼키는 게 자꾸만 힘들었어요. 목구멍이 좁아진 것 같았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씹고 삼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밥이 넘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었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밥이 맛없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였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매일 느끼는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부산에, 아들은 서울에 살았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자식들이었죠. 전화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벨소리가 울렸어요. 짧은 안부 전화였습니다.
밥 먹었냐, 건강하냐, 그런 물음이었죠.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자식들도 바빴고 그녀도 길게 붙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 끊고 나면 다시 정막이 찾아왔어요. TV 소리만 허공을 떠돌았죠. 전화 통화가 끝나면 더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반쯤 남은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릇을 들고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싱크대에서 흘러나왔어요. 거품을 내고 그릇을 닦고 헹궜습니다. 손을 닦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매일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았습니다. 작은 얼룩 하나가 천장 한쪽에 붙어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렸으니까요. 가끔은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웠어요. 시끄러운 게 그리워지는 나이였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외로움은 진짜였습니다. 웃길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크게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요.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하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그냥 삼켰어요. 혼자 끙끙 앓듯이 참았죠. 다음 날 아침에도 8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하루가 시작됐죠. 그녀는 또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요. 그게 그녀의 일이었고 그녀가 30년간 지켜온 하루였으니까요. 손님들 앞에서는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녁 8시가 되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았어요. 외로움을 한 숟가락씩 삼키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쓸쓸했어요. 혼밥이 제일 싫은 나이가 된 거였죠.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택시 아저씨. 어느 날부터 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정기적으로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첫인상은 깔끔했어요. 셔츠도 번듯했고 구두도 잘 닦여 있었습니다. 말투는 느긋했지만 눈빛은 다정했어요. 의자에 앉으면 거울 속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쳤죠. 인사를 나누고 머리를 짧게 다듬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는데 머리 길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머리 손질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였어요.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비는 언제 오는지, 그런 가벼운 대화였죠. 그러다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아저씨는 승객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새벽에 병원 가는 할머니, 지각할까봐 조마조마해하는 대학생, 술 취한 직장인 이야기였죠. 요즘 승객들은 다들 바빠 보인다고 했습니다. 택시 타자마자 휴대폰만 본다고요. 그녀는 가위질하며 듣다가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자기 가게 오는 젊은 손님들도 비슷하다고 맞장구 쳤죠. 몇 달이 지나자 이야기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건강 얘기가 나왔어요. 아저씨는 요새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운전할 때 불편하다고요. 병원 가면 수술하라는데 일 쉬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녀도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 저녁만 되면 붓는다고 했어요. 서로의 아픈 곳을 나눴습니다. 혈압약 이야기도 나왔어요. 매일 먹는 약이 몇 알인지, 약값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누군가에겐 시시한 얘기였지만 그들에겐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였어요. 서로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머리를 자르다가 아저씨가 물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사느냐고요. 그녀는 혼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 떠났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다고 했어요.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비슷하다고요. 아내는 5년 전에 갔고 아들은 미국에 있다고 했어요.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 이해한다는 게 느껴졌죠. 혼자 사는 사람들만 아는 그 고요함, 그 쓸쓸함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에서 한 달에 두 번으로 늘어났어요. 머리가 그렇게 빨리 자라지도 않는데 꼬박꼬박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말하지 않았죠. 오늘은 정리만 좀 해달라고 하면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위질은 짧아졌어요. 대신 대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저씨는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고 그녀는 미용실에서 들은 동네 소식을 나눴어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리를 다듬어주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저씨가 거울 속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망설이는 게 보였죠.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새 제일 싫은 게 혼자 밥 먹는 시간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들은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가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애써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밥은 대충 먹고 사람 말이나 많이 하면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거울 속 눈빛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위질을 마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죠.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오래 천장을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싫다는 말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온 말 같았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사람처럼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넘었고 손님도 다 돌아갔죠. 마지막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거울을 닦고 의자를 정돈했어요. 문을 잠그려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택시 아저씨였어요. 가게 앞에 택시가 서 있었고 아저씨가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지나가다 불 켜진 거 보고 들렀다고 말했어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혼자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도 이제 교대가 끝났다고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밥이나 먹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꽉 쥐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 나이에 남자한테 밥 먹자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이 떠올랐어요. 자식들 얼굴도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걱정들이 밀려왔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도 집에 올라가서 라면 끓여 혼자 먹을 생각을 하니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침 국 있는 반찬이 먹고 싶긴 했다고 그녀는 작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 근처 백반집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기 국이 진하다고요. 그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둘은 동네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걸었어요. 그런데 어색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었죠.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발걸음만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았죠. 뭘 먹을까 물으니 그녀는 된장찌개가 좋겠다고 했어요. 아저씨도 된장찌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반찬이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죠. 그리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나왔습니다. 둘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국을 떠먹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같은 된장찌개인데 집에서 혼자 먹을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었어요. 밥이 술술 넘어갔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저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에 우산을 두고 내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셨다는 이야기였죠. 요즘 그런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건망증이 심해지신다고요. 그녀도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손님이 가위를 어디 뒀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손에 들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녀도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이 비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싶었어요. 오늘 저녁은 혼밥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둘은 다시 나란히 걸었죠. 미용실 앞까지 왔습니다. 아저씨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죠.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이 덜 쓸쓸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오늘은 혼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은 금방 잠이 들었어요. 우리의 밤 약속. 그날 이후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정해진 요일도 있었고 정해진 시간도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미용실 문 닫고 나면 아저씨가 가게 앞에서 기다렸죠. 특별한 명칭은 없었어요.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친구였죠. 같이 밥 먹는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수요일에는 설렁탕 집에 갔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다고, 감기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에는 김치찌개 집에 갔어요. 빨갛게 끓는 찌개를 앞에 두고 건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허리가 또 안 좋아졌다고 했고 그녀는 무릎에 물이 찼다고 말했어요. 병원은 갔냐고 물으니 갔다고 대답했어요. 주사 맞고 왔다고요. 아저씨도 물리치료 받으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아픈 곳을 나누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세 번째 수요일에는 순대국집에 갔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자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저씨는 아들한테서 어제 전화 왔다고 했습니다. 요즘 바쁘다고요. 그녀도 그렇다고 맞장구 쳤어요. 자기 딸도 맨날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라고 했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다행이라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맞다고, 우리 때처럼 고생은 안 하니까요.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 걱정도 나눴어요. 하지만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 걱정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누니 마음이 가벼워졌죠. 네 번째 수요일은 비가 왔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밖을 내다봤어요. 우산을 챙겼죠. 그런데 밖에 나가니 아저씨가 우산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비 온다고 하길래 하나 더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둘은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 위로 톡톡 떨어졌어요. 그날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젖은 옷을 털고 자리에 앉았어요. 비 오는 날은 뭔가 국밥이 당긴다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거 먹고 싶었다고요.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죠.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더 맛있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비 와서 그런가 보다고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요. 왜냐고 그녀가 물으니 혼자 밥 안 먹어도 되니까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했어요. 덕분에 요즘 밥이 맛있다고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앉은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매번 다른 식당에 갔지만 나누는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어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내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려줬어요. 혼자 남으면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는 말이요. 그 말을 하던 아저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손을 놓지 않았다고요. 미안하다고 자꾸 그랬다고 했어요. 왜 미안했냐고 아저씨가 물으니 먼저 간다고, 혼자 남겨둔다고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죠. 경제적인 걱정도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택시를 언제까지 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나이 들면 반응도 느려지고 눈도 침침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녀가 물으니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일하는 거라고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서 있는 것도 힘들다고요. 아저씨는 그래도 가게가 있잖냐고 했어요. 자기는 택시 못 몰면 할 게 없다고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어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지 않냐고,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8번째 수요일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낮에 손님한테 핀잔을 들었거든요. 요즘 파마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가슴에 걸렸어요. 늙었다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저녁이 되어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그녀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밥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맛있는데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새로 생긴 칼국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칼국수를 시켰어요. 얼큰한 국물이 나왔죠. 한번 먹어보라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녹는 것 같았죠. 그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하루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요. 이 사람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은 혼밥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요. 자기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우리 사이에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고 웃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헤어졌어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동네 사람들 눈은 빠릅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이 가게에서 물었습니다. 요즘 택시 아저씨랑 자주 보인다고요. 파마를 하면서 슬쩍 던진 말이었죠. 그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손님은 계속 물었습니다. 둘이 뭐냐고, 사귀는 거냐고요. 아니라고, 그냥 가끔 밥 먹는 사이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손님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밥만 먹는 사이가 어디 있냐고, 보기엔 딱 그런 데라고 했어요. 그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다른 손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이에 새 출발하는 거 좋다고,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재혼 생각 있냐고 물었어요.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고도 물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일일이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웃으며 넘기려 했죠. 그냥 밥만 같이 먹는 사이라고, 어른이 어른밥 챙겨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붙이려고 했거든요. 연인, 사귀는 사이, 재혼 상대, 그런 단어들이요. 그런 단어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수요일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저씨를 만났어요. 식당에 앉아 주문을 하고 밥이 나오길 기다렸죠. 그때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다고요. 뭘 물어보냐고 아저씨가 물으니 우리 사이가 뭐냐고 그런다고 대답했어요.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가락 먹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어요. 그냥 밥 친구라고 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 같이 밥 먹는 사이라고요.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냥 밥 친구라고요. 그런데 아저씨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둘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미용실 앞까지 걸어오면서 아저씨가 말했어요. 괜히 이름 붙이지 말자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름이냐고요. 사귀자, 재혼하자, 그런 말이라고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아저씨는 멈춰섰습니다. 그녀도 멈췄어요. 그냥 외롭지 않게 밥만 같이 먹는 걸로 하자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왜냐고 그녀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 이게 깨질 것 같아서라고요. 그녀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결혼, 재혼, 사귀자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지금의 편안함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부담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책임이 생길 것 같았죠.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런 게 더 편한 것 같다고요. 무거운 약속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녀도 그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사실 결혼이고 뭐고 다시 할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아저씨도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내자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러자고 그녀도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더 편해졌습니다. 선을 그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밥 친구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부담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하루에서 특별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나면 수요일이 오고 수요일이 오면 서로를 만난다는 것을요.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녀가 물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도 괜찮냐고요. 아저씨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수요일은 비워둔다고요. 그녀도 말했어요. 자기도 수요일은 늦게까지 손님 안 받는다고요. 둘은 웃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계속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이 더워도 추워도요. 둘은 꼬박꼬박 만났어요. 선이 분명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편했어요. 부담 없이 밥만 먹고 이야기만 나누면 됐으니까요. 그게 둘에게는 딱 맞는 관계였습니다. 문 두드려준 사람.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몸이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웠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몸살인가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열이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8도가 넘었죠. 가게는 열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을 내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미용실 문을 열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님 머리를 감기다가 어지러웠어요. 가위를 들다가 손이 떨렸죠. 결국 점심때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예약했던 손님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손님들은 다행히 이해해줬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냉장고에 있는 죽을 데워 먹으려고 했는데 일어서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냐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바빠서 전화 못했다고요. 답장을 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휴대폰을 꺼뒀어요. 화요일도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물만 마시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이 아저씨랑 만나는 날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싶었지만 휴대폰도 꺼져 있었죠. 오늘은 못 나가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아저씨는 평소처럼 미용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아저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몇 달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저씨는 가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층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집에는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택시를 세워두고 건물 옆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안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얼굴이 창백한 그녀가 서 있었어요. 아저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많이 아프다는 걸요. 괜찮냐고 물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가게도 닫혀 있길래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몸살 좀 걸렸다고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애써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죠. 아저씨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몰고 약국으로 갔어요. 감기약과 해열제를 샀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러 죽도 포장했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와 물을 샀습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녀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뭐하러 또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손에 든 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 밥은 자기가 책임지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밥 친구가 아프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그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플 때 이렇게 찾아와 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저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보니 어질러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게 보였죠.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는 아저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죽을 부어 데웠어요. 그릇에 담아서 숟가락과 함께 가져왔죠. 약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어요. 다 먹고 약 먹어야 한다고요.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죠.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고, 입맛이 없냐고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고마워서 그렇다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천천히 먹으라고, 자기가 여기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다 먹었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물도 마셨죠. 그러고 나니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이제 좀 어떠냐고 아저씨가 물으니 좀 나은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푹 쉬라고, 내일도 쉬는 게 좋겠다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일어섰습니다.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불렀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챙겨주니까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보살핌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사이에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고, 밥 친구끼리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고맙다고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약 잘 먹고 푹 쉬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보자고 아저씨가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플 때 문 두드려준 사람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약도 잘 듣고 죽도 잘 넘어갔습니다. 목요일에는 일어나서 집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죠.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팠냐고요? 몸살 좀 걸렸었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아프면 어떡하냐고, 누가 돌봐주냐고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손님은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 수요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가게 일도 평소대로 했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죠.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 아저씨를 만나면 꼭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닫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 발랐어요. 밖으로 나가니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나았냐고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덕분에 금방 나았다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많이 걱정했다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둘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보쌈집에 가기로 했어요.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죠. 지난번에는 정말 고마웠다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요. 별 말씀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자기가 아플 때 찾아와 준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식들한테는 말 안 했냐고요. 아니라고,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어차피 멀리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긴 하다고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쌈이 나왔습니다. 둘은 쌈을 싸먹기 시작했어요. 한참 먹다가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프다고 약도 사다 주고 죽도 사다 주고 이제 자기도 인기 좀 있나 보다고요. 아저씨는 웃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한테 필요한 분이라고요. 그러냐고 그녀가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다만 그걸 본인이 제일 늦게 아는 거라고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자기도 그녀가 필요하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자기도 그렇다고 그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만나는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요. 이 나이에 뭔가를 기다리게 되다니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예쁘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라고 아저씨도 동의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다고 아저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외롭다고요. 그런데 그녀를 만나고 나서는 덜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둘은 미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서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저씨가 쑥스러운 듯 휴대폰을 꺼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을 휴대폰 긴급 연락처에 넣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긴급 연락처냐고 되물었어요. 지난번에 그녀가 아팠을 때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했다고 아저씨가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긴급 연락처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가장 급할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저씨 번호를 찾아서 긴급 연락처로 설정했습니다. 저장했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말했어요. 대신 자기도 아저씨 긴급 연락처에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요. 우리 서로의 긴급 연락처가 되면 어떻겠냐고 서로의 마지막 전화 정도는 받아주는 사이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똑같이 설정했어요. 저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은 사이라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 같다고요. 맞다고 사랑이라는 말은 안 해도 이미 서로한테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저씨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지켜봤어요.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다시 열었어요. 긴급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의 긴급 연락처가 되다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뭉클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해도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겠지 하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다가왔죠. 그 사이에도 수요일은 계속 찾아왔어요. 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춥거나 더워도 꼬박꼬박 수요일 저녁에 만나 밥을 먹었어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과 택시 아저씨가 매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 좋다고 잘 지내라고 말할 뿐이었죠.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둘이 결혼은 안 하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지금이 딱 좋다고, 결혼식장 안 가도 서로 밥 먹을 사람 있다는 게 어디냐고요. 그래도 같이 살면 더 좋지 않냐고 손님이 또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시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각자 생활 습관도 다르다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요. 아저씨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택시에 탄 손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미용실 원장님이랑 사귄다면서요. 밥 친구라고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재혼은 안 하냐고 손님이 또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종이 한 장 더 묶는다고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고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도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가왔어요. 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편해졌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죠. 올해도 겨울이 온다고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벌써 2년째 겨울이라고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도 놀랐어요. 벌써 그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정확히 세고 있었다고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왜냐고 그녀가 물으니 이 시간들이 소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수요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고 아저씨를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아프게 될 테고 언젠가는 이별이 올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나야죠. 하고 아저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기가 택시를 못 몰게 될 때까지, 그녀가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수요일에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약속이냐고 그녀가 물으니 약속이라고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둘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그리고 웃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추워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저씨는 자기 목도리를 풀어 그녀에게 둘러줬어요. 아저씨는 안 춥냐고 그녀가 물으니 괜찮다고, 자기는 안 춥다고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그녀가 말했지만 아저씨는 말을 이었어요. 그녀가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다음 주 수요일에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목도리가 따뜻했어요. 미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조심히 들어가라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저씨도 조심히 가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택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그녀를 불렀어요.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녀가 물으니 그냥 꼭 말하고 싶었다고, 그녀를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이 행복해졌다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자기도 아저씨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다고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둘 사이는 따뜻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하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네, 다음 주에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니 택시가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도 손을 흔들며 떠났죠. 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혼도 연애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이지, 하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있어서 일주일이 견딜만 했어요. 수요일이 있어서 외로움을 참을 수 있었죠. 우리 나이의 사랑은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같이 밥 먹을래요? 라는 한마디로 시작되는 거니까, 하고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이미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고 각자의 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게 바로 그들만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긴급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아저씨 이름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자, 하고 중얼거렸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추운 겨울이 와도 더운 여름이 와도 수요일은 계속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수요일마다 아저씨를 만날 테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고 모레는 금요일이고 그 다음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그리고 다시 수요일이 올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약속된 시간에 만나 밥을 먹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들에겐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이 나이에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혼밥이 제일 싫은 나이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